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은 논란 속에 시의회로 공이 넘겨진 경포분수 관련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제318회 강릉시의회 정례회가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26일간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1조 4천억 원대로 편성해 제출된 내년도 강릉시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찬반 논란이 있는 경포분수 사업비가 포함된 경포호 환경개선 사업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18회 강릉시의회 정례회가 열린 본회의장. 올해 마지막 회기로 다음 달 20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1조 4천억 원대로 편성해 제출된 내년도 강릉시 당초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해 살림살이 규모가 확정됩니다. 최익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주민 여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찬반 논란이 있는 인공분수 설치 사업비가 포함된 경포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비에 대한 의회 심의가 예정돼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나선 김홍규 시장은 경포호 분수 조성은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사업이라며 관광 자원 확충은 물론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닷물이나 다름없이 악화된 경포호 수질 환경에 물고기 떼죽음, 적조 등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이를 제거하는 인력과 장비 투입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은 보존이 아니라 방치. 시도가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수시설이 수질 개선의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 국가유산청은 세부 계획을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부 계획서를 최종 승인을 받아라. 근데 최종 승인을 받았더라도 2년간 모니터링해서 정말 이게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지 이걸 그 결과를 보고.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열렸지만 내용은 비공개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강릉시 의회 홈페이지 오류로 한때 서비스 접속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정상화됐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가운데 경포 환경 개선 사업비 등을 제출한 관광개발과에 대한 소관행정위원회 심의는 29일로 예정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FC는 구단 창단 16년 만에 처음으로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업 구단과 달리 열악한 재정과 선수층이 얇은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등학생 양민혁 선수의 등장이었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올 시즌 양민혁 선수의 활약을 정리했습니다. 상대 수비수에게 빼앗은 공을 몰고 간 뒤 오른발 가마차기로 슛을 날립니다. 만 17살 10개월의 나이로 강원FC에서 데뷔골을 넣은 양민혁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선수가 밝힌 올해 목표는 골과 어시스트를 합쳐 5개. 공격 포인트 5개로 생각하고 있고 경기에도 최대한 많이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양민혁 선수가 두각을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인천을 상대로 4대1 대승에 기여하며 K리그1 8라운드의 베스트 11으로 선정됩니다. 또 5월 포항전부터 득점포를 다시 가동하더니 올 시즌 12골과 6도움을 기록합니다. 모두 18개의 공격 포인트로 당초 목표치를 3배 넘게 달성한 겁니다. K리그1 이달의 영플레이어상도 10월까지 5번이나 휩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기록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사이 강원FC의 순위도 수직 상승합니다.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던 처지였는데 올해는 우승을 넘보는 팀으로 바뀐 겁니다. 정말 간절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 80%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우승은 울산 HD에 내줬지만 양민혁 선수는 강원FC의 팬이 뽑은 2024 MVP로 선정됐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다음 달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강원FC의 윤정한 감독은 작별 인사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맞습니다. 좀 많이 보고 싶어질 것 같고 팬들도 양민혁 선수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토트넘에서도 좋은 활약을 통해서 앞으로 양민혁 선수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매주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양민혁 선수도 해외 리그에서 활약한 뒤 제2의 고향인 강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화답합니다. 당장 제가 뭐 온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당연히 다시 K리그에 돌아와야 한다면 좀 강원FC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강원FC는 다음 시즌 아시아 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해 양민혁 선수가 선물한 구단의 새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 삼척정선지역위원회가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해태백 삼척정선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삼척 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경찰에 정식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고 이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속초시 노학동의 한 리조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리조트 안에 투숙객은 없었고 직원들은 일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삼척시 원더급 위먼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약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새벽 1시 45분쯤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져 파도에 휩쓸린 후 해경과 소방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주변 하중도 땅의 공매를 막기 위해 295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쏟아냈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며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5월 문을 연 레고랜드. 벌써 개장 2년이 넘었지만 주변은 아직도 허허 벌판입니다. 강원도는 이곳 하중도 땅을 중도개발공사를 통해 팔아 호텔과 상가를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전히 빈 공터입니다. 강원도는 건설과 부동산 PF 시장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땅을 분양해 빚을 갚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팔렸던 하중도 땅의 일부는 계약이 철회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중도개발공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남은 땅도 공매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대주주인 강원도가 급한 불을 끄겠다며 295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이어졌습니다. 도민들 세금을 가지고 중도에다 다 털어부면 우리 도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빚 2,050억 원을 대신 갚아준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295억 원을 또 출자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 위원들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벼랑끝 전술에 몰린 것 같아요.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건 김진태 도정 책임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면서 이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랬으면 그때부터 계획성이 있게 대안을 마련하고 만약 중도개발공사가 파산하면 손실과 소송 등으로 4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강원개발공사와의 통합을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지만 이 경우 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합니다. 물론 뭐 거기도 피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은 비교했을 때 그게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우려와 질타를 쏟아낸 도의원들은 하중도 땅 공매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강원도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을 애꿎은 도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며 원주민을 내보내기까지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강제 수용이 공익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입니다. 시행사는 지난 2016년 8만 6천 제곱미터 한 필지를 사들여 강원도의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필지만 해도 사업 부지의 62%로 지구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50%를 넘겼기 때문에 시행사는 손쉽게 공공사업 권리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에는 토지주가 여기 살지 않거나 도로가 없는 맹지 등을 사들이며 강제 수용 요건인 80%를 채웠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40%는 일반 분양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한 셈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례법을 이용하여 땅 따먹기식 아파트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정부 및 국회, 국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대하여 행정당국은 책임져야 한다. 주택 보급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익이 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원주의 주택 보급률은 꾸준히 100%를 웃돌고 공급 촉진지구 제한이 처음 들어갔던 2019년 당시 원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3,000호를 넘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도 1,800호가량이 미분양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손을 빌려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해서 공익사업으로 둔갑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익사업으로 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원도와 원주시는 청년 등 주거불 한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은 계속해서 필요한데 현재의 임대주택이 2027년까지 차례로 민간 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이라 사업 필요성은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강제 수용으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 즉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삼척시가 7,28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지원에 1,958억 원, 농림, 해양, 임업 분야에 833억 원, 폐광지역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589억 원 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 예산보다 560억 원 늘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사계절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 내년에 에어돔 구장을 짓습니다. 에어돔 구장은 태백시 고원 4구장 인근에 총 사업비 125억 원을 들여 1,4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지며 에어돔과 지원시설,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현재 건축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쯤 에어돔 구장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에어돔 구장은 체육 행사장을 비롯해 문화공연 장소와 재난 대피 공간 등으로도 활용됩니다. 동해시의 야간 관광지를 방문하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이벤트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당일 기준으로는 10,000원을, 1박을 하는 방문자에게 20,000원을 주는 이벤트에 석 달 만에 1,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는 기준을 맞춰 신청하고 통장 사본을 보내면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동해시는 이벤트가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며 올해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돼 내년 1월부터 여행경비 지원 이벤트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선군이 농업 분야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ICT 장비, 농업용 로봇 등 스마트 농업 기반 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정선군은 5억 원을 투입해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내 온실압 공유지에 유리온실 한 동을 신축하고 연면적 약 320제곱미터 규모로 스마트 농업 기반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반 시설은 체험장과 교육장, 시설, 재배지 등으로 구성돼 ICT로 습도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농업인 교육과 기술 전파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명장 선정과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심사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는 명장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종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 등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다양한 지역 전문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명장이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속초시는 2020년 5명과 2022년 3명의 명장을 선정했으나 2021년과 2023년, 2024년에는 명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